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또 이제 반등으로 마무리되는 모습, 양시장이 약간은 엇갈리는 이런 이제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이제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3월 말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4월 초에 전 세계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내용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시장에서 부담되는 이슈가 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차분하게 준비를 하면서 무언가 새로운 그림을 그려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오늘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다가오는 공매도와 그 다음에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이제 이 시장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이 관세를 대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간밤에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슬슬 바닥을 좀 잡아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기준 17,500선 정도에서 이제 이 어느 정도 바닥권을 확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최근에 횡보세를 그리면서 반등과 하락을 반복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 바닥을 좀 잡아주려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장이 약간은 반등이 나왔었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파월의 역할이 상당히 좀 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번에 FOMC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사실 시장 투자자들이 FOMC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감이 있었죠.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우려감,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 관세 강행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 파월이 관세를 의식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은 내용을 또 이야기를 하면 어쩌나 약간 우려감이 있었던 게 이번 FOMC였습니다. 근데 생각외로 이제 파월이 그래도 이제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주는 거죠. 이번에 경제 성장 전망치도 미국 같은 경우는 2%대에서 1%대로 이제 또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PC 지표도 상당히 좀 높게 나왔거든요. 시장 예상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적으로 이제 이 시장이 어느 정도는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을 갖고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파월이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을까?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스닥, 그 다음에 다우지수 굉장히 또 잘 반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코스닥이 상당히 크게 이제 또 낙폭을 나타내면서 이제 또 모양을 살짝은 깨버리는 이러한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또 배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다가오는 이슈들이 있잖아요.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해서 관세가 또 결론적으로는 이 발표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이번에 이제 FOMC에서 파월이 그래도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줬는데 결국에는 아직까지 관세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가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캐나다나 혹은 이제 뭐 우리나라를 상대로 뭐 철강이라든지 혹은 뭐 반도체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전 세계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4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또 이야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또 이제 작용이 되고 그 다음 이 관세에 대해서 이제 관세가 시작되고 나서 물가가 또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인플레이션 비율이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또 이제 밥상 물가가 또 그 관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보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파월도 방향성을 정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지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래도 어느 정도 미증시 대비 선방하는 구간은 분명하게 나타났었고 그러다가 이제 거의 박스권 상단까지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번에 FOMC가 무사히 잘 지나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재개, 그 다음에 전 세계 상호 관세가 발표가 되게 되면 관세 발표되고 나서 또 지금 현재 파월의 태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다가오는 이슈들은 여전히 부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서 움직인 게 오늘 시장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에는 또 이제 많이 강조를 드리는 게 시장이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 부근에 도달을 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코스닥이 780선 근처 구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올라갔었느냐? 약 2700선 구간까지 올라가는 구간이 나타났었죠.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저항 구간, 그러니까 780선이 이전에 가장 큰 상승이 나왔었던 출발 지점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줘야 정말로 제대로 상승작용하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박스권 장세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전에 코스닥이 780선 근처 구간까지 상승이 나왔을 때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힘을 받쳐주지 못하면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때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포트 조정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새롭게 또 그때 당시에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이 하나일령이었기 때문에 하나일령 해제 관련된 종목군들 접근하셔야 됩니다. 최근에도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 시장 미증시 대비 선방해서 반등이 나왔었던 구간이 딱 요 구간이었죠. 그러면서 최근에 코스닥 기준 700 초반에서 750선까지 반등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박스권을 그려본다라고 했을 때 코스닥 기준 750선은 박스권 상단에 또 이 부합하는 그러한 이제 지수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박스권 상단이 2700선 구간, 그리고 하단 같은 경우에는 2500선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죠. 중단이 2500선이고 하단이 2400선이다라고 하면 최근에 코스피 같은 경우도 2500선 중단 부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 건데 지금 2650선까지 상승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위치는 얼마 되지 않는데 하락할 수 있는 골의 깊이는 크게 나올 수가 있는 위치구나 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이슈냐 아니면은 부담스러운 이슈냐를 선별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신고가 부근, 고가 부근을 뚫어줄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수 있는 게 이제 긍정적인 이슈가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시장에 부담스러운 이슈가 다가온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하더라도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막히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시장이 부담스러운 이슈가 다가온다라고 했을 때 박스권 상단 근처 구간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이 힘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장은 어느 정도 반등을 꾀하다가 약간은 다가오는 이슈들 부담감을 느끼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시장 상승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우세를 조금 많이 가져갔었죠. 그러면서 코스닥 쪽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고가에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뭐 철강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될 텐데 워낙에 이제 이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동안에 또 탄력이 강하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부터 시장을 이끄는 주도적 역할을 또 많이 해줬기 때문에 이번 주에 또 많이 강조드렸던 게 완전하게 이제 이번 주는 트레이딩만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 차익 실현을 슬슬 조심하셔야 되고 철강 이후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 요거를 또 많이 강조를 드렸죠. 오늘 전체적으로 또 다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러한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시장이 부담스러운 이슈에 대해서 안 좋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안 좋은 이슈들이 다가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코스닥은 안 좋았죠. 그런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대형주들이 오히려 또 이제 수급을 상당히 강력하게 받아주면서 삼성전자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세에 굉장히 크게 집중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6만 전자를 뚫어주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어때요? HBM4 샘플 공급이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HBM에 대한 확실한 이 기술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반도체 계속해서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오늘 또 이제 눈에 띄는 게 2차 전지의 상승이었습니다. 삼성 SDI,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비엠, 뭐 에코프로, 뭐 포스코 퓨처엠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으로는 약간은 또 수급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낙폭이 컸었던 건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쪽의 급락이었죠. 알테오젠이 오늘 또 급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HL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상당히 또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물량이 상당히 크게 이제 또 나오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급락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완전히 이제 각계전투 양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이슈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주가가 끌어올려지는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주의를 해주셨어야 될 부분이 시장에서 이제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주가는 굉장히 그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을 합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이 기술 수출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 그러면서 또 이제 신고가를 달성을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신고가를 달성을 한 종목군들은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박스권 상단에 있고 눈치 보기 장세를 슬슬 대비를 하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올라갔었던 종목군들이 차익 실현이 나올 만한 위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뭐 제약바이오 업황이 안 좋아졌다 혹은 확 이 업황이 무너지는 그러한 뭐 어떤 이슈가 있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사이클이 돌았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제 다가오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비한 물량이 빠져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차분하게 이제 봐야 되는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이클이 돌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이클이 돌지 않고 급락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한 사이클이 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그에 따른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시 바닥을 잡아주는 구간이 나오고 좋은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자리 잡고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쪽이 제약바이오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차분하게 다시 보시면서 다가오는 이슈 플로우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가고 고개를 틀어주는지 뭐 이러한 부분들을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 제약바이오가 코스닥을 전체적으로 이제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요 121선 지지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간을 지켜주어야 이 박스권 상단과 박스권 중단까지 추가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다. 라는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시장을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종목은 없었다. 그동안에 워낙에 또 시장의 상승을 많이 이끌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 차익 실현 구도를 좀 잡아가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주목을 한 쪽은 코스피의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그에 따른 소부장 종목군들이 저는 특히나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2차 전지가 삼성 SDI가 굉장히 또 이제 큰 형들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죠. 일단은 이제 뭐 SK온의 어떤 뭐 수주 소식, 뭐 그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의 또 이제 이 사르파이 배터리 또 이제 수주 소식 뭐 그다음에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잡아주고서 이제 급등이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가 어느 정도는 바닥 잡고서 반등을 하는 그림이 전체적으로 또 이제 슬슬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같은 그림을 가져갔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떠한 그림이느냐? 자, 최근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같은 그림, 즉 바닥을 한번 잡으면 바닥을 잡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죠. 반등이 나온 다음에 1차 매물 구간에 도달을 하면 1차 매물 구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면서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바닥 잡으면 다시 한번 재상승 그리고 1차 매물 구간 부담 느끼면서 다시 한번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지지받는 모습 계속해서 같은 모습이 나오죠. 자, 그러면 2차 전지의 오늘의 상승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상승이 나왔고 박스권 상단에 다시 한번 도달을 하는 구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상승을 많이 이끌었었던 종목군들이 차익 실현이 나올 만한 그림이 다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수급을 또 새롭게 받아줄 수 있는 주체가 필요했는데 그 수급을 받아주는 주체가 오늘은 반도체와 2차 전지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2차 전지 큰형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잡아줄 수 있는 구간에 왔고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스템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이제 또 삼성 SDI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니까 요거 한번 접근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를 어디로 잡아주셔야 되느냐? 22만 원 구간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2차전지 같은 경우는 항상 많이 강조드리지만 매물대에 따른 대응을 하셔라. 요거 굉장히 많이 강조드리거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고개를 틀어주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앞선 매물 구간이 또 바로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 61선 구간에 또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1선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 24만 원 구간 그리고 25만 5천 원 구간 해서 단계적으로 매물 구간이 지금 앞선 구간에 상당히 두텁게 쌓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 한번 접근을 해볼까 혹은 오늘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매물대에 따른 대응이 진행이 되셔야 된다라는 점. 지금 이제 2차전지 상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군들이 차익 실현이 나올 만한 그림이 되고 다가오는 이슈들에 따라서 약간은 부담스러운 위치에서 어느 정도는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수급을 같이 받아주는 시스템 수급이 들어가면서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큰형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매물 구간에 대한 대응이 꼭 되셔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뭐 일전에도 계속해서 많이 강조를 드렸었고 다 똑같이 언급을 드렸었죠. 매물대에 따른 대응을 꼭 하셔야 된다. 그대로 다 말씀드렸고 그대로 매물 구간 맞고 떨어지는 모습 다 나타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꼭 매물 구간에 맞는 대응이 되셔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이제 오늘 2차전지의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제 눈에 띄었던 부분은 소부장 쪽입니다.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잘 상승이 나오다가 잠깐 포커스 좀 맞추고 갈게요. 자, 제가 이제 최근에 이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좀 주목이 됐었던 부분이 전고체였거든요.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혹은 뭐 한농화성 이러한 종목군들이 다른 2차전지 종목군들 대비 탄력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3만 원 구간에서 6만 5천 원 구간까지 굉장히 단기간에 또 크게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최근에는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림이었죠. 근데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소재 쪽이 이렇게 먼저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따라가면서 MOT나 혹은 필에너지 같은 전고체 장비 쪽이 또 반응이 나왔었습니다. 즉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소재 쪽이 반응이 나온다? 그러면은 또 따라가는 이 소부장 쪽들이 생겨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 저는 눈에 띄었던 부분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주권이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또 이제 곧 좋은 소식이 많을 것이다 라고 또 이제 사측에서 밝혔죠.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제 46 시리즈에 대한 수주 이야기가 나타났고 그러면서 뭐 수주 규모는 수조 원대 규모다라는 이러한 또 이제 계약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 이제 바닥을 잡아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구간인데 오늘 눈에 띄었던 건 저는 오후장에 성우가 상당히 눈에 띄었죠. 자, 성우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또 이제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또 이러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4680 원통형 배터리 쪽에 대해서 또 가장 민감하게 수혜를 받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은 성우가 굉장히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동안에 들어와 있었던 수급, 그 다음에 오늘 들어가는 수급까지 해서 무언가 올라갈 만한 모양을 만들어줬고 그러면서 지금 원통형 배터리가 뭐 성우뿐만 아니라 보게 되면은 뭐 KNS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도 오늘 반응이 나왔거든요. 뭐 메가터치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도 마찬가지고. 즉 지금 현재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큰형들은 그냥 바닥을 잡아주는 수준으로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소부장 쪽들 같은 경우에 특히 장비 쪽들이 무언가 물량을 받아주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게 현재 시장에서 새롭게 수급을 받아주는 지금 현재 시장은 눈치 보기 장세로 진입을 하고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새롭게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종목군들이 중요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새롭게 물량 받아주고 모양 만들어가는 종목들이 특히나 중요하다. 요거를 또 많이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2차전지는 무언가 소부장 쪽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꿈틀꿈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러한 종목군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성우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 장비 쪽에서 이제 이러한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는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또 출발할 수 있는 모양 만들어 나갈 종목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포트에 어느 정도 최근에 이제 뭐 김영희 전문가가 뭐 리스크 관리해라, 포트 조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번 주에 어느 정도 포트 교체가 되셨거나 혹은 현금 확보가 되신 분들은 이제 이런 종목군들 새롭게 또 올라갈 준비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편입을 해주시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6만전자 뚫어줬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지금 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횡보세를 어느 정도 만들어주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6만전자 돌파해줬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현재 6만 1,000원 구간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6만 1,000원 구간에서 일전에 또 뚫어주지 못했었던 구간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6만 1,000원 구간이 1차적인 저항 구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 이전에 고점 구간에 슬슬 도달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구간인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부담스럽죠. 왜? 이미 바닥 구간에서 힘을 모았었던 구간 대비 탄력이 어느 정도 나왔고 다음 이제 저항 구간 눈앞에 있으니까 약간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건 상대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소부장 쪽이다라는 거죠. 지금 SK 하이닉스에 최근에 어제 나왔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슈 HBM4 발표가 있었잖아요. HBM4 샘플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SK 하이닉스가 HBM에 대해서는 정말 뭐 확실하게 기술력을 앞서고 있다라는 부분을 또 이제 정말 잘 보여줬었는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반도체 레거시 쪽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이런 종목군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같이 굉장히 잘 상승이 나와줬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주성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뭐 심텍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코미코 이러한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탄력이 굉장히 잘 나와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사실 이 종목군들은 들어갈 만한 구간이 지난 거거든요. 이미 저점에서 접근이 됐어야 되는 종목군들인 거고 지금 현재 구간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 혹은 트레이딩이 가능한 구간 정도인 거지 새롭게 접근을 할 만한 구간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종목을 또 선별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한 종목군들은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구간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오전에 또 이제 안내 드렸었던 IMT 같은 이러한 종목이 있습니다. 자, IMT 같은 경우에 HBM 관련주죠. SK 하이닉스와 함께 HBM용 소켓 클리너를 개발을 같이 한 이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HBM 쪽에 대해서 SK 하이닉스와 확실하게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뿐만 아니라 마이크론 쪽에도 HBM용 웨이퍼 세척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러면서 최근의 움직임이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올라갈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부분을 특히나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IM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무언가 이미 다 탄력이 나왔다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임 만들어주면서 물량 굉장히 잘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앞선 구간 대비해서도 절대 부족하지 않은 물량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새롭게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은 앞서서 오전 구간에 설명드렸던 구간 대비해서 바로 또 이제 5% 수익권 나와주고 이제 올라갈 그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등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린 성우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구간이면 추가 급등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구간이거든요. 즉 지금 현재 시장은 계속해서 순환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나 시장 박스권 상단에다가 공매도 재개 그다음에 관세 이슈까지 부담스러운 이슈들까지 많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수급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 현재 시점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서서 이미 상승이 나왔던 종목군들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고 포트를 유지시켜 놓으면 이번에 또 다가오는 4월 달은 결론적으로 또 수익을 챙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 지금 계속해서 3월 달부터 리스크 강조, 그 다음에 포트 교체,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 예시 굉장히 많이 들어드리고 있죠. 2월 달에 고점 구간 어느 정도 도달했을 때 한알령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화장품 쪽들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반등 나올 때 뭐 클로봇이나 혹은 이제 뭐 유리기판, 철강 관련해서 포스코 DX 이런 것들 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은 다시 한번 또 수급이 변화되는 시점인 겁니다. 최근에는 1차적으로 이 부근,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 부근에서 수급이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구간이 나타난 거고 그 다음에 오늘 기점으로 해서 수급이 또 확 변화되는 구간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앞서 다가오는 공매도 재개나 그다음에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포트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굉장히 눈에 띄는 종목군들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 관련된 종목군들
그다음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소부장 쪽들이 굉장히 눈에 띈다라는 점 꼭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그림이 계속해서 하루 이틀마다 달라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번 주는 다 지나갔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그러한 그림 나타날 겁니다. 공매도 재개와 관세 이슈로 인해서 수급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점들 연속적으로 나타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계속해서 올라간 종목보다는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최대한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라는 점. 저도 지금 현재 포트는 전체적으로 다 비워놓은 상황에서 새롭게 편입을 하는 종목만 있는 상황이거든요.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쪽으로 계속해서 포트를 맞춰 놓으셔야 된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시장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반도체와 2차전지 소부장 쪽에 대해서 우리가 후발주자를 계속해서 찾아야 된다라는 점까지 또 안내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굉장히 오랜만에 명인들의 복귀 시간 또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계속해서 또 이제 좋은 내용들, 양질의 내용들 많이 준비를 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또 내일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